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애양원을 꽃피운 씨앗 오웬, 오기원 선교사. 186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오웬은 4살 때 아버지가 죽자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1886년 대학을 졸업한 후 유니온 신학대학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1897년 버지니아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 한국 선교를 지원해 다음 해인 1898년 11월 6일에 목포 선교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98년 11월 목포에 도착해서 1909년 4월 광주에서 죽음을 맞을 때까지의 10년 반 동안에 오웬의 사역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1898년 목포 시절에서 1903년 10월 안식년을 마친 시기입니다. 목포에 도착한 오웬은 목포에 최초의 서양식 진료소를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치료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진료소에 기독교 서적을 배치해 병 때문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했고, 약봉지에는 한글로 성경 구조를 써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료 사업은 선교사들이 달리 접촉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호의를 얻고 그들에게 기독교 서적을 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고침을 받은 자와 가족들은 더욱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던 오웬은 목포에서의 신의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의료 선교와 복음 전도는 큰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1900년 가을에 오웬에게 세례를 받은 김윤수는 목포부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와 자신이 경영하는 주조장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포 지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 사이 오웬은 1900년 서울의 언더우드 집에서 의사 선교사 휘팅 양과 결혼했고 1903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 미국에서 안식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웬의 둘째 사역기는 1904년 12월 유진 벨, 배유지와 함께 광주로 이사한 후 1909년 4월 과로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광주로 온 오웬은 의료 사역을 접고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했는데 주로 강진에서 여수와 구례에 이르는 전남 동부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른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처럼 자신을 거의 돌보지 않았던 오웬의 선교 사역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09년 4월 3일 장흥에서 순회 전도를 하던 중에 급성 폐렴에 걸려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1909년 3월 22일 오웬은 배경수 조사와 함께 순회 구역을 돌아보기 위해 광주를 출발해서 화순과 남평, 능주를 거쳐 일주일 만에 장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오한과 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오웬을 성도들은 가마에 메고 광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달려 수요일 새벽에 광주에 도착한 오웬을 윌슨, 우월손이 이틀 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밤 10시 45분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웬의 장례식은 4월 6일 화요일에 프레스턴, 변 요한의 집례 아래 치러졌으며 그의 시신은 광주 선교부 묘지에 처음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광주 선교부 묘지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오 목사 오웬은 갔지만 그는 호남 선교의 거룩한 씨앗을 남겼습니다. 첫째, 오웬은 4명의 딸을 남겼는데 넷째 딸은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1912년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기념할 사업을 위해 그가 차곡차곡 모아둔 3,000불과 그의 죽음 이후 기부금 1,000불을 토대로 하여 수아인 하트 선교사가 감독을 맡아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성경 공부와 부흥회, 각종 연주회 등의 장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지금은 광주 기독병원 간호전문대학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오웬의 병과 죽음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사의 유명한 애양원이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오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안 광주 선교진료소 소장 윌슨은 목포 선교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포사이드 보위렴 의사에게 급히 광주로 오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배를 타고 말을 달려 급히 광주로 오던 포사이드는 광주 진월동 근처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나병 환자를 보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말 위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광주 진료소로 왔습니다. 포사이드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친구 의사 오웬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치료한 나병에 걸린 그 여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죽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나병 환자까지 돌보는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강한 충격을 받은 최홍종 목사와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지금의 애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선교사의 어학 선생이었고 포사이드를 동생처럼 여기던 최홍종 목사는 나병에 걸린 여자가 떨어뜨린 고름에 찌든 지팡이를 집어달라는 포사이드의 간청에 오랫동안 주저했던 당시를 생각하며 후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박애정신은 고사하고 동포에조차 결여한 인간으로서 무슨 신앙이냐는 자책이 나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뜨거운 감동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땅에 떨어진 그 지팡이를 주어서 환자에게 쥐어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집사직으로 있으면서 제법 믿는다고 하던 나였는데 사랑이라는 진미를 못 깨닫고 포 의사의 그와 같은 사랑의 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